안녕하세요. 신동일 꿈발전소 3일 경제독립TV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입니다. 며칠 전 2020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부 궁합만 잘 맞아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주제로 여러분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끝난 그 드라마가 있었죠. 부부의 세계라는 굉장히 그 장안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잠깐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4% 비지상파 드라마 최고 시청률 기록을 세우며 JTBC 부부의 세계가 지난주 막을 내렸다. 폭발적 시청률만큼 화제였고 아직도 여전히 세다. 처음엔 불륜 이야기로 시작했으나 뒤로 갈수록 감정과 관계가 얽히고 설켜 무 자르듯 잘리지 않은 부부 관계의 복잡 미묘함,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 같은 이혼 이야기로 마무리됐다. 방송평론가 정덕현은 불륜으로 인한 가정 파탄에 신파적 접근이나 이혼을 통한 관계의 재정립 같은 마무리가 아니라 깨진 듯 보여도 여전히 이어져 있는 잔인한 부부의 세계를 탐구했다고 평했다. 뭐 이렇게 쭉 신문기사가 나왔고, 사실 뭐 저희 그 아내도 역시 그 부부의 세계의 그 광팬이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이제 잠깐 봤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부부가 이제 그 저는 자산 관리를 하다 보니 그 부부가 이제 뭐 그렇게 행복한 가정, 그러니까 이제 슈퍼리치들도 좀 부부 간의 금술이 좋고 행복한 경우에는 재테크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그 찰떡궁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그 부자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상담을 하면. 부부가 트러블이 있고 이렇게 의견 취합이 안 되고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 아내는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한 2, 3천 힘들게 모았더니 남편이 그냥 차 한 3년 타던 거 바꿔야 된다고 대출 한 2천 땡겨 써가지고 5천만 원짜리 차를 덜렁 뽑아가지고 오면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허리띠 졸라서 한 2, 3년을 독하게 모아서 2천 원 모았는데 남편이 3천 대출 얹어서 5천만 원짜리 차를 뽑으면 사실 맥이 빠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여진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생각보다. 그 5천만 원을 해서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어떤 그 아바타를 창출하는 곳에 투자해서 매월 월세가 50만 원, 60만 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차를 뽑아가지고 그냥 차 타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행복이나 힐링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지출 면에서는 굉장히 큰 비용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부가 서로 맥이 빠지는 경우고 또 다른 케이스도 있죠. 아내가 굉장히 뭐 옷이라든지 백화점 쇼핑을 자주 하면서 또는 그 인터넷으로 많이 쇼핑을 하면서 남편은 열심히 그냥 투자까지 뛰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저녁에 그 알바 택배 그까지 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계속 현관에 그 쇼핑 그 백 그 배달한 게 쌓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남편 입장에서는 또 맥이 턱 풀려버리는 아내는 계속 어떤 심지어는 포장도 뜯어보지 않고 그렇게 쇼핑 중독에 빠져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고 세 번째 유형이 또 있죠. 뭐 성격 차이 이거저것 해가지고 이혼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사실 부부라는 게 이제 뭐 님이지만 저만 하나만 찝으면 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이제 결손아동도 생기면서 편부모 가정 이제 생기면서 경제 독립이 참 그 내 소중한 자녀한테 그런 꿈이 물거품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의 금실이 중요하다는 거고 어쨌든 그 부부의 세계 제가 끝까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 드라마 자체는 뭐 사실은 뭐 그런 복잡한 그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감정선 세부적인 디테일 그리고 또 기미의 명품 연기까지 돋보여서 어떤 그 일상에서 그런 대리만족 그런 카타르시스를 좀 제공했고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그 장안의 화제를 이루고 전국적으로 이 드라마의 시청률이 28.4%라는 비지상파 드라마 최고 시청률 기록을 세웠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 3일 경제독립 TV에서 볼 때는 이 부부 이렇게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부부의 건전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제
알토란 같은 종잣돈을 모아서 결국은 이제 경제 독립 꿈을 추구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세대가 자꾸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 또 가족이라는 관계 정립도 조금씩은 이제 그 전통적인 가치관은 있지만 조금씩 이제 개방적이고 바뀌어 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부부가 그러니까 혼자 돈을 버는 것보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거나 또는 그 외벌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그렇게 좀 같이 이렇게 종잣돈을 모으는데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손박자가 맞아서 들어가면 굉장히 신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시골 같은 데 가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 부부 농부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들에서 나가서 일할 때 이제 같이 좀 일하면서 그러면 그 일의 효용도 당연히 올라가고 또 부부가 그렇게 들판에서 같이 어떤 그 일을 하면서 같은 순간을 공유하고 이런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부부가 그 돈을 모으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손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부부가 각자 그 돈을 모으는 종잣돈을 모으거나 또는 불려가는 데 있어서 성향이 다 다릅니다.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신혼부부 상담 많이 하거든요. 해보면 성향이 정말 다 틀려요. 그런데 그 두 분이서는 그 본인의 성향을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제 인간은 다 자기 합리적이기 때문에 내가 마치 다 잘하고 남이 책임이 있다, 남편이 책임이 있다, 또 아내가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전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3자 전문가의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이제 간단한 사례로 누가 일단은 돈을 좀 쓰기를 좋아하느냐 이거를 좀 정해봤으면 해요. 남편인지 아내인지. 예를 들어서 그거는 아마 여러분이 이제 판별하시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 뭐 통닭을 시켜서 치킨을 한 마리 먹는다 했을 때 그런 외식 비중이나 할 때 씀씀이가 큰 사람은 그 약간 정도의 차이지 아내든 남편이든 씀씀이가 큰 사람은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원칙이 씀씀이가 큰 사람은 본인의 통장을 씀씀이가 적은 남편이든 아내든 한테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분 다 정보를 완전히 오픈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투명하게 이제 가정의 그 지갑 관리가 돼야지만 부부가 엇박자가 안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게 안 돼 버리고 서로 그냥 뭐 나도 맞벌이 하고 너도 맞벌이 하는데 그냥 나는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가 그냥 만족하는 거면 나 쇼핑도 막 하고 나 차도 바꾸고 이럴 거야 하면 이게 이제 엇박자가 시작되고 그거를 극복하려면 5년, 10년 안에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씀씀이가 큰 사람을 파악해서 씀씀이가 나보다 적은 사람한테 통장 관리를 일임하자. 그리고 부부가 월 1회 내지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치킨을 먹으면서 호프 한잔 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돈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이제 첫 번째, 부부 금실이 좋아서 부자가 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성향을 딱 봤을 때 정기예금만 선호하는 성향이 있고 그 원금이 절대 깨져서는 안 되는 그런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은 투자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뭐 보면은 이제 성향 파악도 금방 되죠. 두 번째 성향 파악인데 정기예금만 선호하는 사람이 이제 그 자산 관리에서 운용을 정기예금이나 어떤 원금 보정, ELB 상품이나 채권 상품 위주로 그 한 7, 80%의 자산은 그렇게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투자 자산에 대해서 남편이든 아내든 조금 이렇게 액션을 할 수 있는 분이 투자 자산에 대한 자산 관리를 하는 거죠. 역할 분담을 하자는 거죠. 두 번째 역할 분담을 하자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정기예금이나 정말 절대 안정형 상품을 선호한다면은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그 자금은 남편이나 아내한테 맡기고 자산의 한 70% 전후는 20, 30% 자산은 우리가 정기예금만 할 수는 없으니까 투자 자산에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남편이든 아내든 투자 자산 비중에 조금 감당 가능하고 좀 스타디가 되어 있고 계속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투자는 또 역할 분담을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부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20년 이상 부부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강산도 변하고 너무 이제 좀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 사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는 각자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 떠나서 이런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조금 장점은 키워주고 단점은 좀 서로 이렇게 좀 챙겨주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실 저도 그 신혼 초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핑계를 대고 정말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10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맞아, 이 아내도 굉장히 조금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가사 일에 대해서는 똑같이 좀 완전히 대등하지는 않더라도 조금 분배를 해서 주말에는 설거지, 화장실 청소라든지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아내의 가사를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그 대등한 관점에서 같이 가사 노동을 분담을 해야 된다. 적어도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 체력적으로도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제 힘에 부치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정 때문에 산다는 말도 있잖아요. 20, 30년 되면. 그럴수록 이제 더 각자 좀 더 상대를 생각하고 챙겨줘야 된다. 그 시작은 가사 노동을 아내를 넘어서기는 참 어렵겠지만 적어도 아내가 가사 노동하는 거에 한 반 정도는 다다를 수 있도록 계속 그 가사 노동을 남편도 좀 역할 분담을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 이 점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실 싱글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가정을 꾸리고 부부가 이제 같이 어떤 경제 독립을 위해서 나가는 가정의 경우에 정말 요번에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재테크 궁합만큼은 부부가 손발을 좀 맞춰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 가정이 경제 독립을 가는데 좀 빨리 갈 수가 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중요한 건데, 엄마 아빠가 적어도 그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스카이대를 나와도 우리나라는 점점 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는 언택트 문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언택트 문화가 되고 점점 더 이제 AI, 로봇 어떤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요약하면 우리 자녀들이 점점 더 설자리, 취업이 이제 전통적인 그런 방식으로의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한테 그런 경제적인 독립을 그런 불씨를, 씨앗을 심어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부부가 모범을 보이는 거거든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마존 주식이나 스타벅스 주식을 한 주씩만 가지고 있으면 스카이대 나오는 것보다 100배 이상 더 중요한 경제 독립 마인드를 자녀한테 심어주는 거거든요. 부모가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내가 투자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녀한테 그 얘기를 바로 해줄 수 있고, 나의 모바일 폰을 보여주면서 자녀한테 해외 우량 주식을 한두 주 사줄 수 있어서 이 자녀가 10대부터 이렇게 경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씨앗을 파종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부부의 역할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3일 경제 독립 TV가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실 부부가 이제 어떤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녀한테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되고 영향이 되고, 또 자녀 역시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부부가 재테크 궁합을 맞추고 이제는 투자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으니
부부가 뭐 스타벅스 주식이든 아마존 주식이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든 삼성전자를 한 주 사든 일단은 투자에 대해서 각자 조금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치를 지금 10살, 20살 이 나의 어린 자녀한테 보여주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자녀를 용돈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면 부부가 정말 그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도 있으면서 더 나아가서 어떤 그 20년, 30년 뒤에 내가 자녀까지 이렇게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오히려 자녀가 정말 당당하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경제 독립을 이룬 가난을 끊어낸 그런 자녀를 키울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월이 참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 21일 부부의 날도 지났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가정의 날, 성년의 날이 지났어요. 이제 5월의 끝자락이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그 부부가 재테크를 하면서 뭐가 좀 어려웠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 부부 간에 제가 생각하는 저도 지금 한 24년 차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부의 관계는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로 꽁하게 입을 다물고 있고 알아서 그냥 뭐 하겠거니 이거는 제가 한 24년 해보니까 알아서 해갔거니는 부부간에는 없습니다. 뭐 부부뿐만 아니라 다른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나의 마음을 알아서 읽어주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내가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자기 이런 거는 조금 도와주면 안 될까? 네, 도와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말투인데 뭐 TV만 보고 뭐해? 청소기 돌려 이거보다는 자기야 좀 청소기 한번 돌려주면 안 될까? 내가 맛있는 밥을 준비할게. 오늘은 이런 메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적극적으로 소통하자. 적극적으로 소통하자. 부부간에 그 아무리 그 결혼 연차가 올라가도 소통 안 하면 모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그 남편들 너무 무뚝뚝하죠. 네, 저도 좀 뭐 그런 데서 자유롭지는 않은데 너무 무뚝뚝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남편보다 뭐 시청자가 저를 약간 부정적인 댓글 달 수도 있는데 남편보다 제가 여태까지 재테크 상담을 해보면 여자분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부부 중에 아내가 더 많이 사실은 고생을 하거든요. 가사노동도 그 일하는 건 못지않게 더 어려운 일이고 하물며 맞벌이를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 남편분들 조금 더 아내를 이해하고 소통을 좀 더 강화하고 소통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런 이제 그런 조금 내가 한 발 더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혼 연차가 좀 더 올라가더라도 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가정의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꿈도 더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족이 좀 길었습니다. 5월 행복한 가정의 날 맞아서 나의 부모님 또는 장모님 그리고 내 그 사랑하는 아내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한 번 더 이해해주는 그런 따뜻한 5월이 잘 마무리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